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날짜는요, 9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2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주말 편히 보내셨나요? 일단 주말을 보내고 와서 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 오늘도 참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죠? 그런 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참 잘 됐으면 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뭐 투자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사실 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식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 우리 이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워낙에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를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정말 잘 됐으면 하는데,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7월 달부터 해서 하락이 발생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회복할 만하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과 우려를 사실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자, 우리 삼성전자가 과연 돌파구를 좀 만들 수가 있는지, 지금 언제부터 도대체 이거 반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죠, 그죠? 왜 떨어지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좀 됐었죠. 우리 그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왜냐면 이런 블랙 먼데이 이후에도 사실 주가가 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장기간 끌고 가더라도 자, 이런 구간들 좀 매도할 만한 구간들이 보이면 우리가 좀 매도로서 일단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가 거의 뭐 한 2, 3년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HBM 시장을 뚫겠다라고 해서 HBM 시장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결국 HBM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뭐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파운드리점입니다. 파운드리. 그죠? 파운드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D램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HBM 시장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못 찾는 이유 바로 뭐 때문이죠? 수율 때문이죠, 여러분들. 수율 때문에. 최근에 어디였죠, 여러분들? YC에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일부 사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율을 좀 맞추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수율이 좀 맞지 않아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다라는 부분을 지금 다시 또 쏙 들어갔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다시 한번 이 파운드리를 조금 노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HBM 뭐예요? 4부터는 파운드리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이 GPU 위에 뭘 얹어야 돼요? 로직 다이를 얹어야 돼요. 그 위에 HBM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그죠? 근데 이 파운드리도 결국 어디에 밀린다? TSMC한테 밀린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D램이에요. 자, 이거는 삼성전자가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D램과 낸드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결국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빅3라고 하면, D램의 빅3라고 하면 뭐 SK하이닉스도 있고요. 또 어디 있죠? 삼성전자 있고 마이크론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세 기업이 빅3입니다. 빅3.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죠, 여러분들. 뭐냐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입니다. 자, 얘네들이 글로벌 D램 톱4까지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생산 능력 자체가 말도 안 돼요. 지금 4년 새에
벌써 5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빅3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조금 3위가 누구죠? 3위? 빅3에서? 그쵸? 근데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 대략적으로 이 디램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면 10%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공략하는 부분은 뭐냐? 자, 보조금을 받아서 구형 디램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형 디램에 대해서는 지금 얘네들이 꽉 잡게 됐다, 시장 자체를. 왜냐면 자, 10%잖아요, 여러분들. 10%, 그죠? 전체 시장이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뭘로만? 구형 디램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장, 사실 지금 이 구형은 막 그렇게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자, 지금 이 AI 가속기잖아요. 결국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 디램은 결국에 고사양과 저사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저사양은 지금 이 창신 메모리가 꽉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디램의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공급 과잉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HBM으로, 그죠? 이것도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가장 크리티컬을 준 게 바로 저는 이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 셀 리포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 삼성전자가 돌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는 사실 좀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봐요. 왜냐면 자, 지금 HM 관련해서 이 공급 과잉이 정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지금 HBM 관련해서 이 비관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HBM 공급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뚫게 됐을 때 공급 과잉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측에 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이 블랙엘의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블랙엘이 일단 잘 팔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블랙엘 관련해서 정말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엔비디아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SK하이닉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결국 이 AI 가속기를 빅테크 기업들이 포기해야지만 HBM 관련해서 공급 과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AI 가속기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HBM은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디램도 마찬가지예요. 디램도 결국 우리가 내년을 좀 보더라도 이 수요가 부족할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디램 가격 상승 전망치입니다. 자, 2025년도 분기별로 디램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좀 보면, 자, 수요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결국 디램의 수요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램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가 자, 이 디램 시장을 공략을 더 해야 돼요. 공략을 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행보를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면은 지금 파운드리보다 디램의 영향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평택 4공장 등 역대 최대 증설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삼성이 이 미국 테일러에서 인력을 최소화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파운드리 쪽을 숨고르게 들어가겠다. 파운드리를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디램의 영향을 발휘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이 디램 시장을 되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자, 이게 언제냐면 보세요. 2022년도에요. 재작년 9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얼마를 매수했냐면 28조를 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최근 7월부터 9월까지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게 7조예요, 여러분들. 7조.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20조의 매수 물량이 남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크게 주가를 떨어뜨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주가가 저는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부 외국인들이 사실 어느 정도 눈치 싸움에 들어갔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나서 뒤로 좀 빠진다.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잡은 물량들 있잖아요. 밑에서 잡은 물량들을 위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잡은 물량들을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무조건 겁먹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응을.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대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정말 매수하기 좋은 위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을 때, 자, 밑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결국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그죠? 하단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튀어 올라오는 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이 밑에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뭘로 잡아야 된다? 그렇죠. 기회로 잡아야 되고 매수하기가 좋은 위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깨지면 어떡합니까, 주 대표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지금 이 자리가 보세요. 2015년부터 해서 절대로 깨지지 않은 자리예요.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5년도부터 깨지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9년, 여러분들 9년이에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정말 뭐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봉을 좀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연봉을 보면, 자, 여기죠. 12평선입니다. 12평. 12평을 보면 여태까지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은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12평. 근데 자, 지금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얼마냐? 56,000원에서 58,000원 사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월봉으로 여기가 깨졌다라고 해서도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우리 57,000원, 58,000원까지 자, 이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어차피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 요런 식으로 우리한테 고점 신호를 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정말 좀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2년 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외쳤던 부분 뭐예요? 자,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지고 상승 추세 이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을 때 주가 어떻게 됐다? 매년 떨어졌다. 그쵸?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지없이 이날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뭘 안내 드렸어요? 매도 안내를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뭐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보셨을 건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 7월 11일 날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날. 그죠? 이걸 뭐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뭐 첫 번째 매도 안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매도를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리면 다시 매수하고 눌리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끌고 갔다라는 거고, 자, 이 내용을 뭐 제가 여러분들께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만큼, 자, 혹시라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상단에 주대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010-6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만 누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주대표랑 같이 이 매수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윗구간에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여러분들 잘만 대응하면 우리가 수익으로서 삼성전자 무조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전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반드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주대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반도체 업황이 항상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항상 9월달, 10월달에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자,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 결국 반도체 버블이 꺼질 거다라는 얘기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내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9월달, 10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요. 자, 이렇게 제가 파란색 선을 그어놨죠. 이게 9월달입니다, 여러분. 9월달. 자, 9월달, 10월달은 항상 좋지 못하다가 결국 언제부터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쵸, 여러분들. 11월달부터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부터는 무조건 주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 전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매수를 안 했다거나 이미 매도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대표가 정말 뭐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안내 그대로 드릴 테니까 우리 삼성전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그렇게 좀 끌고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주대표가 여러분들 짧게 공지 하나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 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27-8706번 주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